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쏠렸지만 윤 대통령은 결국 6일에도 대국민 담화나 사과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과나 수습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탄핵안 표결까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하루 종일 국정원과 군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잇따르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공지를 냈다가 약 2분 만에 공지를 취소하는 등 난맥상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등 자구책 마련 없이 탄핵 소추안 표결까지 가겠다는 기존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의 입장 선회가 탄핵안 부결이라는 당론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표결 전까지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그동안 강조해온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방안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점 커지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밤 10시 25분쯤 전국 텔레비전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곧 윤 대통령이 일련의 정치적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로 군사통치인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국회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공식적인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야당의 정치적 공격을 언급한 후 혼란을 초래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이 일시적으로 통치를 맡게 되었고 국회에는 병력과 경찰이 배치되었으며 헬리콥터가 국회의사당 지붕에 착륙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군은 또한 모든 국회 및 정치단체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언론 출판물 역시 군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윤 대통령의 선언을 즉각 불법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소속당인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당대표조차도 윤 대통령의 행동을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4일 새벽 1시가 조금 지나 국회는 전체 300명 의원 중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무효화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계엄령은 비상 상황에서 민간 당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군 당국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임시 체제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선포된 것은 1979년으로 당시 장기군사 독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중 암살되었을 때였습니다. 이후 1987년 한국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 이후 계엄령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엄령을 발동하며 이 위험한 장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보다 북한에 대해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인물로 정치적 야당을 증거 없이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5,621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CEO가 4일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괴한의 총격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톰슨 CEO는 이날 오전 6시 46분께 맨해튼 미드타운의 힐튼 호텔 부근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의 총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10분 전 사건 현장에 도착해 인근 6번가의 스타벅스 매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톰슨을 발견하자 톰슨 뒤로 다가가 총격을 가했다. 총격범은 여러 발을 발사했고 등과 다리 등에 총상을 입은 톰슨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시 12분쯤 사망했습니다. 톰슨 CEO는 이날 오전 8시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연례 투자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이날 사건은 미국 보험업계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앤드루 위티 유나이티드 S그룹 CEO는 직원들의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톰슨은 우리 조직 전체와 그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며 이것은 끔찍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청부에 의한 계획적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CEO는 업무 특성상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톰슨의 아내인 파울렛 톰슨은 남편이 몇몇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9mm 실탄 3발과 9mm 탄피 3개, 휴대전화 등이 발견됐는데 탄피에는 거부 방어 증언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을 나타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연, 거부, 방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청구를 거부한 다음 자신들의 행동을 방어한다는 의미입니다. 톰슨은 2004년 유나이티드 S그룹에 입사해 CEO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연례 투자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S그룹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톰슨이 세상을 떠난 것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받았다며 그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동료이자 친구였다. 그의 가족과 가까웠던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